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또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게 겁쟁이라며 조롱까지 일삼던 그는 하룻밤 사이에 증상이 나타났고 불이 나게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았죠. CNN은 대통령이 확진 판결 후 겁을 먹었고 이에 백악관에서도 경각심이 커져 많은 참모들이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션 콘리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는 그가 24시간 동안 열이 없었고 지금까지 아주 잘해주고 있다고 말했지만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맥박, 호흡, 혈압, 체온 등이 24시간 동안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였고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하다며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게브리얼 셔먼도 트럼프의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채측근들에게 코로나로 사망한 오랜 친구이자 지지자였던 스탠 체라처럼 죽게 되느냐고 계속 물어봤다고 하죠. 이처럼 미국은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를 위한 입원 중이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도 무더기로 감염됐거나 확진자에 노출돼 미 정부가 사실상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조속한 업무 복귀를 밝혔지만 그게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캠프는 향후 2주 이상 대통령의 선거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 향후 미국 대선의 결과는 더욱 예측 불가해졌는데요. 이는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해야 할 빌 스태피언 선거대책본부장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 RNC가 새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로나 맥데니얼 RNC 위원장마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하 의원들이 속출하면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어렵게 됐는데요. 이로 인한 이른바 혼돈의 카오스가 생겨나면서 차후 대선에 어떤 영향이 갈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중국은 질리지도 않는지 또다시 주변국들을 향해 깡패짓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11월 3일 미국 대선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울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 아무리 세계 최대 깡패국이라 불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대만을 침공하는 무리한 짓까지 벌일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신냉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립이 심각해진 미국과 중국은 대만 주변의 하늘과 바다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해협에서 미중 양국 간 군사적 충돌 형태로 표출될 수 있고 나아가 중국군이 기습적으로 대만은 전면 무력 침공하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은 지난 17일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날 대만 공군사령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J-16 등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18대가 대거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고 나서서 곧장 대만섬 방향으로 돌진하는 항저기 방공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죠. 대만 전투기들이 긴급히 접근해 무전으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중국 군용기들은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간주되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한참 넘고 나서야 기술을 중국 본토 방향으로 틀어 돌아갔습니다. 위촉즉발의 상황은 다음 날에도 발생했습니다. 한 대가 더 추가된 19대의 중국 군용기가 전날과 마찬가지로 대만을 향해 돌진하다가 돌아간 겁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요. 중국군의 도발적 행동은 최근 급속히 고조된 대만 위기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올해 들어 양국은 수시로 군함과 군용기를 대만 인근에 보내 노골적인 힘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실적적 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동부정부 소속 로켓군이 유사시 대만 공격에 쓸 수 있는 중펑 11A 미사일 10발을 일제히 발사하는 드문 훈련을 벌였고 중국 인근 여러 해역에서 동시다발로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등 최근 중국군은 거의 연일 6회 공군 전력을 동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굴하지 않고
토마호크와 하푼 미사일을 실사격하는 등 용감한 방패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하며 중국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미국은 올해 들어 거의 매달 정례적으로 해군 군함을 중국이 앞바다로 간주하는 대만 해협에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었고요. 또 EP-3, EAC 등 미국 정찰기들도 대만 주변 공역에 수시로 나타나 중국군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 중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의 군사 압박에 맞선 대만군 전투기 초계 활동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응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대만 인근에서는 중국군과 미군, 대만군과 뒤섞인 난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선거일이 대만에는 위기가, 중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선 미국의 당파적 적개심이 너무나 격렬해진 상태로 권력 이양 위기에 휩싸인 국가는 큰 힘의 갈등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란 점에서 중국에겐 11월 3일보다 더 좋은 대만 공격 순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지적처럼 트럼프는 우편 투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이클 모렌 전 CIA 부국장과 체역 제독인 제임스 윈펠드는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1일 전후에 중국이 대만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죠. 이는 새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미국 내 정치 환경이 복잡해질 것이고 만일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새 대통령과 참모들의 의사결정 능력 체계가 아직 완비하지 않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을 약하게 보던 대만의 안보 전문가인 린위팡조차 최근에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면서 현재 중국과 대만의 상태가 1995년에서 1996년 미사일 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그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을 약하게 평가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입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미국이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있을 때 빨리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강경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대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이렇듯 중국의 대만 침공은 그대로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그렇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누가 승리할까요? 그리고 과연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꼽히는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양국 모두 너무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핵전쟁의 위기는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 베이징대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의 후보 박사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미중 충돌 사례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남중국해 중국 영공에 진입하는 경우 실제 2001년 하이난섬 부근에서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미 군함이 중국이 만든 인공섬에 접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양국의 군사력 총량을 단순 비교하면 미국이 중국을 압도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6,846억 달러를 쓰며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했다면 중국은 1,811억 달러를 투입하며 국방비 지출 세계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 국방부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 중 몇몇 군사 분야에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졌거나 심지어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태평양 건너 중국까지 군사력을 보내 전쟁을 벌이는 건 여간 쉬운 게 아닌데요. 동북아에 투입하는 군사력만 놓고 봐도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중국 남해연구원이 작성한 2020년 아태 지역 미국 정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전체 군함의 60%, 육군의 55%, 해병대의 3분의 1을 배치했다고 분석했고 전체 병력은 37만 5천 명이며 이 중 8만 5천 명은 최전방에 전진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시간, 장소, 방법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지만 미국은 기습 공격의 효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인공위성 117개를 중국에 띄워놓고 감시하기 때문에 대규모 원정 전쟁을 비밀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또 방어전을 펼치는 중국은 미국보다 적은 규모의 군사력만 투입해도 방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군사이론가 클라우제비치는 공격자는 방어자보다 최소 3배의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을 갖춰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중국군이 군사력의 양과 질적인 수준에서 미국을 압도하지 못하지만 미국과 견주어 수송전을 펼칠 정도는 된다는 평가가 많고 또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 전략과 군사력도 꾸준히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군을 상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른바 반접근 거부 전략으로 중국은 제1도 련선 안으로 미 해군이 접근하는 걸 막고 또 들어오면 격파하는 구상을 세웠는데요. 도련선은 완충구역으로 태평양 섬을 이은 가상의 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2, 3도련선을 괌과 하와이까지 확대해 미국이 태평양 건너 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은 이런 작전 개념을 실행에 옮길 만한 수준에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사거리 500에서 5,500km 지상 발사 미사일 1,250기를 배치해 미 해군이 중국 근해로 마음 놓고 들어가기 어렵죠. 심지어 중국은 직접 바다로 나가 미국을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항모를 6척까지 늘릴 계획으로 이를 호위할 이지스함은 이미 배치했고 차기 이지스급 순양함도 건조 중이라고 합니다. 미 해군사관학교는 중국의 핵전략 잠수함이 2030년까지 지금의 3배 수준인 12척,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12척으로 2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도 2025년도에 스텔스 구축함과 무인 수상함, 잠수함으로 구성된 유령 함대를 창설하며 중국 공략에 나서는데요. 중국 근해로 은밀하게 침투한 유령 함대가 중국 미사일 기지와 항모 전단을 기습 공격해 미국 군사력 투입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전략입니다. 유령 함대의 지휘함인 중왈트함은 3척을 운용할 계획인데 초음속 레일건을 비롯해 토마호크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로켓형 대잠 어뢰 등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죠. 또 뛰어난 스텔스 성능 덕분에 레이더로 포착하기도 어렵죠. 2024년까지 총 10척을 건조하는 대형 무인 수상함도 공격력과 함께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 등 방어력을 구비할 건데요. 에코보이저로 불리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은 무인 자동항법으로 이동하는데 공격력의 기뢰 제거 임무까지 더해 중무할투함과 무인 수상함이 안전하게 침투하도록 바닷길을 여는 겁니다. 게다가 미군은 연합군을 만들어 대중국 봉쇄 전략 강화에도 나서고 있죠. 부족한 군사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의 힘을 빌려 보완한다는 전략인데요. 이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각 협력제 쿼드를 거론했고 이보다 확대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미중 대결의 불길이 한국에도 옮겨 붙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확충해 중국이 깡패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